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이 녀석의 정의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것인가 이거야.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불러보면 주어진 어떤 거에 대해서 조건에 대하여 뭐라고 써져 있어? 그 대상을 명확하게 뭐 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뭐라 그래? 자, 이 말에 다 뜻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을 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 가장 일반적인 조건으로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의 친구들, 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의 친구들 모여라, 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의 친구들 모여라 라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딱 줘, 누군가가. 그러면 조건에 대하여가 아니라 의하여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그걸로 규정되는 거니까. 그 대상들이 누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면 학생, 사람이면 사람, 동물들이면 동물. 그치? 그리고 그거를 중요한 거는 아주 확 떨어지게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돼. 왜?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 가지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셨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쳐. 그럴 때 과일들만 골라라라고 했어. 그러면 누구나 다 과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오이를 과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지금? 틀린 거지.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지.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야채랑 채소랑 과일이랑 다 있는데 이번에는 가서 내가 연수한테 빨간색만 찾아서 갖고 와라고 했어. 근데 이 빨간색이라는 게 다들 이거를 빨간색이라고 여기지만 이 색깔과 이 색깔은 명확하게 다르지 않니? 얘도 빨강이고 얘도 빨강이야. 그럼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모르지? 누가 맞아? 다 맞죠? 따라하지 말고 누가 맞아? 몰라요. 네. 명확하지 않다 이거야. 알겠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이것도 빨간색일 수 있어. 물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얘도 빨간색일 수 있어. 안 그래?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치?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빨간색은 어디까지 보는 빨간색이라고 할 것인가? 약간 불그스름한 색도 빨간색이라고 할래? 모르겠어 아직. 그치? 또 파란색만 찾아라, 초록색만 찾아라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간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명 앉아있지만 내가 그래. 예쁜 학생 나와 라고 했어. 그러면 어느 날은 냈다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겠네. 냈다는 아니야?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기준을 잡는다는 게 되게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집합으로 정의할 수는 없어. 착한 학생들의 모임, 예쁜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키가 몇 센치인 학생들의 모임, 몸무게가 몇 킬로인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런 거는 집합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다 내가 써볼게. 학생이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자 이렇게 내가 써놨어. 학생이라는 집합이 맞나 틀린가? 학생이라는 집합이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틀려요 빨리 말해. 이거 학생인가요? 학생인가요? 학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그분 생각하시는 거야? 네 학생인가요? 아니죠. 맞아요? 아니야. 아저씨는 맞다고 생각해? 친구니까? 네 친구 차은우야?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는 요 녀석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맞아? 그러니 기본적으로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 혹은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만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야. 당연히 우리 상상 속에는 그 사람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도 하기 싫겠지만 어쨌든 만 번 중에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 안 그래? 어쨌든 간에 추상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추상적인 거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기에서 집합에 대한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떤 집합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이런 중괄호에 대한 표시를 쓰는 거야. 알겠어? 거기 다 보면 중괄호로 나와 있어요. 알겠니? 또한 규칙이라는 걸 좀 써볼게. 여기서 사용하는 규칙들은 이런 거야. 이 하나의 집합에 있어서 강민, 연수는 하나의 원소라고 해. 원소. 소 포함되어 있는 거. 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 저 원소 얘는 학생이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표시가 이거야. 하지만 이 녀석은 학생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야. 이해됐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 중괄호나 원소의 포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준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냥 자 저런 거 재미없으니까 A라는 집합 일리선 놔두고 해볼게. 1은 A, 뭐 O는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거 됐어? 헷갈리지 않을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에는 얘도 하나의 집합이라는 표시야. 이거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절대. 알겠어?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다음 집합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원소를 나열한대요. 즉 쉽게 말해서 앞에 썼던 저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쭉쭉쭉쭉 써나가는 거야. 눈에 보이기 쉽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어. 뭐라고 그러니? 조건. 그렇지.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어. 조건을 제시한대. 뭐라고 제시하냐? 이렇게 하자. 자 보세요.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x바 x는 1에서 3까지의 그 범위 안에 있고 자연수인 녀석들을 써봐라 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그게 위에 쓴 거겠지. 이해됐니? 즉 이 녀석이 여기 나타내는 바 앞에 있는 녀석이 우리가 궁금한 원소의 모습이 되는 거야. 됐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조건이고 만약에 y 바라고 했고 y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어. y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다는 거야. 조건 제시법을 왜 쓸까? 야 니네가 봐도 이게 편해 이게 편해. 1번 2번 어디가 편해? 2번이 편해? 그럼 좋고 1번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을 써라라고 다 쓸 수 있니? 유리수인 집합을 써라 다 쓸 수 있니? 그런 것 때문에 2번이 사실 원래 훨씬 효율적인 거야. 됐어? 거기 안 나와 있어서 세 번째 거 볼게.
읽어볼래? 벤 다이어그램 무엇인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앞으로 제일 많이 쓸 거이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적어놓고 넘어갈게. 가자. 네. 집합의 개념 중에는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읽어볼래? 공집합. 단어 뜻을 들어보니 뭔가 비어있을 것 같은 녀석이야. 그렇지 않니? 네. 즉 A라는 집합을 표시했는데 안에 아무도 없어. 오케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공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를 또 요렇게 표현해. 요 녀석이 공집합인 거야. 아침 먹을 땐 이렇게 했어. 됐니?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자, 내가 이제 집합을 써볼게. 맞을까? 아니요. 아니, 당연히 아니지. 왜? N은 원소가 누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요,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공집합인가요? 아니. 응?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원소가 있는 거예요. 공집합이 아닌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냐? 여기에 내가 이렇게 했어. 공집합인가요? 아니죠. 됐어요? 알아먹고 있는 거 맞아? 진짜? 공집합이란 거는 정말 안에 딱 비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집합을 쓸 때 주의사항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괄호를 쓴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얘랑 얘랑 같다고 표시해놨는데 맞을까 틀릴까? 경우의 수를 잠깐 배워봤으니 맞을까 틀릴까? 날 쳐다보면 답이 나오니? 맞아요. 네. 아휴, 순서에 왜 아무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지? 순서에 관계가 없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한 나열로 이걸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물론 이제 출제하신 분이 너 영어라 라면서 7, 8, 2, 3, 2, 5, 7, 1, 7 뭐 이렇게 나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됐니? 두 번째. 얘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봐. 나열할 수 있을까? 안 해. 왜 안 해? 중복된 건 안 해. 1, 2, 2, 3이라고 쓰면은 1, 2, 3과 다른 건 없잖아. 알겠어? 중복된 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규칙이야. 집합을 표시할 때 얘는 가장 크게는 대문자 표시를 해. 따라서 A는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 거, B는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 거. 됐니? 그러면 그리고 원소 표시를 할 때는 소문자를 많이 써. 이런 식으로. 괜히 바꿔서 써서 괜히 남들에게 혼동을 주면 안 돼. 사람들이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알겠니? 아시겠어 아저씨들? 그 다음에 하나만 나오고 필기하자. 내가 예시를 하나 줘볼게. 숑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괜히 헷갈리게 줘서 짜증내지 말고요. A는요 맞아요? B는요 맞아요? A는요 맞아요?
하나가 원소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뒤에 또 나옵니다. 원소의 개수 여러분이 보기에 몇 개입니까? 세. 이럴 때 NA는 3이라고 쓰는 거야. 이해됐어? NB라고 썼을 때 어딨냐? 뒤에 있나? N 학생이라고 쓰면 몇이라 써야 돼? 2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세는 이야기를 가지고 뒤에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해야 될 것이 문제는 좀 풀었나? 그래요.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해보고 여기까지 할게. 볼까? 1번 보세요. 네.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D라는 집합 여러 개가 있네요. 그죠? 자, A가 보니까 60이라는 게 A의 원소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 원소일까? 네. 원소가 되겠지. 나열하다 보면 19는 B의 원소가 될까요? 19는 B의 원소가 될까요? 네. 그 다음에 9는 C의 원소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네. N에는 무슨 수가 들어가요? 자연수가 들어가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하는데 9가 나올까요? 나오지 아니하겠네. 이해됐나? 네. 1은 D의 원소냐? 아니요. 아니지. 양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 맞니? 이렇게 쓰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A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라 라고 했네. 조건제시법으로 쓰겠대. 네. 누구? A를 딱 쓰고 X 바 X는 3의 배수 배 이하의 자연수라고 쓰면 딱 맞겠죠? 이해됐어요? 3번 유한집합인 걸 쓰래.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뭔 의미 있는지 알 것 같고 그치? 유한집합인 걸 써보래. 유한집합인 건 누구누구인가? A, B. B, D가 되시겠죠? 맞아요? 자리 안 되네? 자리 안 됐어? 된 거 맞아? 그래놓고 나서 A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네. A의 원소는 33개. B의 원소는 소수 몇 개? 세보면 8개. D의 원소는 몇 개? 2개. 됐어? 됐어? 가자. 문제 있는 거 해석할게. 원소는 두 개의 합이래. 그 두 개는 하나 녀석은 A라는 집합에 속해 있고 다른 하나는 B라는 집합에 속해 있다. 됐니? 자, 요거부터 써보자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래. 그래서 0 더하기 1은 1이래, 0 더하기 2는 2래, 1 더하기 1은 2래, 1 더하기 2는 3이래.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됐을까? 두 번째, 이번엔 A하고 A를 하래. 즉, 이 녀석끼리 하래.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2. 즉, 뭐라고 써야 돼? 이해됐을까? 이번에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A와 이 결과를 해놓은 원소는 이렇게 라고 해놓고 둘을 가지고 놀라는 거지. 됐나요? 네. 그래서 얘네는 써보니까 2, 3, 4, 3, 4, 5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이게 됐어? 네.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Ready? 가볼게요. 다음 챕터 보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걸 여러분 뭐라 그런다고 했다고요? 분노의 역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포함 관계는 A는 B라는 집합 안에 품고 있는 거지. B가 A를 품고 있는 거지. 그지? 노른자네. 노른자 그 아이가 있는데. 그지? 그분은 빛인가? 어쨌든 포함 관계는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누가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집합을 쓰기를 A라는 집합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 B라는 집합은 1, 2, 3, 4, 5가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A는 B의 이런 표현이 갖다 써지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 이 말은 정말 많이 중요하고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알겠어? 자 그럼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자. 내가 임의로 하나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 C라는 집합을 만들었고 5, 6, 7이라고 썼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C는 A의 부분 집합인가요? 아니요. 똑같죠? C는 B의 부분 집합인가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야. 매우 중요한 얘기 이제 더 많이 나오니까 잘 들어야 돼. 하나 더 볼까? A 갖고 이제 놀았으니까 A 갖고 다시 해볼게. A라는 녀석은 1, 2, 3이 있다면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써볼게. A의 부분 집합 누가 있어? 이거만 써도 이거는 A의 부분 집합이네. 네. 또 나 혼자 쓰니? 알았어, 나 혼자 쓸게. 여기까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 있죠. 왜 없어요? 안 그래? 손가락 하나도 나의 부분 집합이고 이 손가락도 나의 부분 집합이고 얘네들이 다 합쳐지면 어떤 이 녀석도 나의 부분 집합 아닌가? 물론 싫지만 좋아해? 너도 나를 미래. 자 그럼 A의 부분 집합이겠어. 몇 개라고 할래? 몇 개? 7개. 7개 맞나? 맞을까? 네. 맞을까? 저 아저씨가 저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맞지 않으니까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무엇이 틀린지는 모르겠다. 그치? 맞을까? 몇 개? 8개. 몇 개? 8개라. 그래. 뭔 소리냐? 원소가 몇 개인가요? 자, 외우는 공식은 이거야. 원소가 몇 개라고?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 쓰고 원소 몇 개라고 했어 방금 너희가? 얼마? 이렇게 외우는 거야. 원소가 5개면 몇 개일까? 5제곱? 2, 5제곱 얼마?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입니까? 32개라고 해요. 됐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저게 들어왔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 계속 말하겠지만 앞으로 배우는 개념은 우리가 배웠던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아. 잘 알아야 돼 진짜. 어떤 A라는 녀석이 있어. 또 A가 아니에요. 어디 밖에 뭐 그냥 B라는 녀석이 있다고 치자. 됐니? 잘 들어. 1 하나만 갖고 볼게. 1. 1이 있을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네. 1은 가지수가 몇 개 나오니? 2가지. 2라는 녀석도 여기 아니면 여기일 테니 가지수가 몇 개 나오니? 3이라는 녀석도 가지수는 뭐 말인지 이해돼? 어휘성과 번역이 있는 개념 아닌가? 경우 있을 때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텐데 이런 녀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쓰이거든. 왜 장난을 하는 말이 아니야. 중학교 때 하는 이야기들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잘 배울 수 있어. 오케이, 일단 필기하고 넘어갈게.
잘 봐. 5개를 써놨어. 원소 몇 개 있니? 5개. 내가 첫 번째 질문할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물어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쓴다고? 30. 이렇게 쓰겠대. 두 번째, 그냥 이런 쉬운 걸 물어보자 한 게 아니야. 첫 번째,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즉 이건 뭔 말이냐면 부분집합을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즉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즉 이번에는 저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쉽게 표현해서 하나가 고정이 돼 있어. 누가? 1이라는 녀석이. 이해됐어? 즉 1, 2, 3, 4, 5 얘는 무조건 고정이. 나머지 애들은 이런 이야기.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쓰니? 2의 4제곱이라고 썼어 일단. 세 번째 볼게. 그러면 2를 포함했다고 했는데 내가 2를 제외할게. 이해됐나?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와 얘를 있는데 얘는 또 하나가 고정이 돼 있네. 바깥쪽에. 이해됐지? 그럼 얘는 똑같이 나머지 애들은 얘도 지금 뭐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런 이야기네.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 전체 하나는 고정이 된 거라고 빼놓으면 되겠네. 됐어? 즉 이 말은 전체에서요. 이 말은요. 전체에서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2를 포함 2 제외 써세요 라고 했어. 그냥 끝이지. 알겠나? 지금 다 이해됐지? 다 이해됐으면 그냥 간략하게 한번 20-3번만 한번 풀어봐.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집합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유야 누구 넣고 누구 뺄 건데 법은 집합의 개수 몇 개인가 물어보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결론적으로 보자. 요 써놓은 거 이걸로 볼게.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 왜 2의 5제곱이라고? 설명할 때. 여보세요? 왜 2의 5제곱이었어? 문집합에 1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OS 두 개 이해도 똑같이 해서 네 맞아요. 여러분 대답 좀 해줘요. 어떠한 제시는 조건이 있어요. 쟤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다 제시는 조건들이 있죠.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맞아요. 제시는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고 있대요. 만족하게 만드는 가, 원, 소, 가, 대, 응, 되는 이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야. 그냥 단순히 외워가지고 이거니까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하시면 저도 여러분한테 그냥 외우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쵸? 20도에 3번은 굳이 안 쓰고 풀어도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첫 번째 2의 몇 제곱을 했어야 돼? 20도에 3번은 1번 2의 몇 제곱? 3제곱. 두 번째는
2의 세제곱. 세 번째는 2의 2의 제곱. 그렇게 쓰면 되고요.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개념 중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진 부분 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일단 24-4번을 먼저 풀어보고 한번 해볼게. 기본 20-4번 해보시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며 B는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이다 라고 했어요. 이 녀석을 이런 거를 풀 때 가장 편안한 것은 세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뭐라 그런다고? 벤 다이어그램. A를 이렇게 뾰로롱 그렸어. 근데 이 녀석을 껴안고 있어. B가. 됐니? 근데 그 다음 거 보니까 이 녀석은 또 누가 포함고 있어? C가. 이 말은 A는 C에 이렇게 속합니다. 표현이 되겠네. 니은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줄게. 이번에는 A는 C에 속하고 B도 C에 속한대요. 그랬을 때 A와 B와 같느냐? 물론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 어떻게? A하고 B하고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이 된단 말이야. 그지? 말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지금은. 무조건 말이 되냐? 아니야. A하고 B하고는 아예 별개야. 그런데 C가 이렇게 있다면 이 말은 통하지만 너는 통하지 않는 거네. 됐어?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얘는 틀린 말. 디귿도 있죠. 디귿을 가서 보니까 A하고 B는 A하고 C는 이와 같은 관계이면 B는 C다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볼게요. A는 이렇게 있고 B는 요렇게 있어요. 됐어요? 그냥 A가 C에 속한다니까 C는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래서 B와 C가 되나요? 안 되죠. 이해됐어요? 아저씨 이거 좀 자겠어? 네. 주무시려고 자세 잡고 있는 것 같아? A와 B, B와 C, C와 A. 그러면 A는 B는 C다 라고 했네. 얘는 중요한 이야기 잘 들어봐. 첫 번째, 이런 걸 보고 있잖아. 이거 된다면서 즉 이 말을 보자마자 너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은 되잖아. 얘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있네. 결국 이 말은 요 뜻인 거야. 하나를 더 늘려놓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야. 외워두시면 참 편한 거야. 마찬가지로 너도. 알겠니? 필기 해놓고. 자, 문장 봐봐. 원소가 몇 개 있니? 5개 있어. 부분집합 몇 개 나온다고? 32개 나온대. 32개 나오는 데까지 해줬어. 그 상태에서 각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뭔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 더하래요. 즉 얘는요 다 덧셈하래요. 32개 써가지고 하면 되죠.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물어보니라는 표정으로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눈으로 말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말로 해. 짠내겠어 이거. 알았어? 자 보자. 하나만 볼게. 하나만 딱 생각해보자. 1 숫자 1 그치? 이 녀석 말이야. 얘가 몇 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전체에서 1은 녀석이 몇 개 나올까?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자. 2를 포함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2의 4제곱개. 그 말은 1이 몇 개 나오겠다는 거야? 2의 4제곱개 나오겠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2는 몇 개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제 문제가 뭔 풀이를 물어보는 건지 알겠어? 똑같겠네. 여기까지 다 됐어요? 는 계산을 한 거죠? 됐어요?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2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15 곱하기 16 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니까. 됐어?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사전짜리 문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 뭘 물어보는 건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듯이. 알겠지? 필기하고 나왔지. 없어? 해볼까? 준비됐어? 자, 이제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이 있는데 걔네들이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고 본 적 없는 이야기니까 먼저 애들 한번 볼게. 합집합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경우의 수를 잘 떠올리면요 이런 이야기고요. 얘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됐어요? 이거 합집합을 나타내는 것은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 합 B 혹은 A 컵 B라는 표현을 써요. 교집합은요 A와 B 집합이 있을 때 A 교집합 B, A 캡 B라고 해요. 어쨌든 선생님은 이제 한국어로 해줄게요. A 합 B, A 교 B 이렇게 써줄게요. 하지만 컵이라고 있고 캡이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쓰는 표현이에요. A가 있고 B도 있대요. 1, 2, 3, 4, 5가 되시고요. A와 B를 둘 다 공통으로 갖고 있대요. 누구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눈에 보이시나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 더 해볼게요. N, A는 얼마인가요? 3 그렇죠. N, B는요? 4 맞아요? 아 2 뒤에도 나옵니다. A와 B의 합집합을 셀 거예요. 는 각각을 더하신 다음에 공통된 것들을 빼주세요라는 뜻이야. 숫자 넣으면 알겠니? 왜? 이후에는 몇 번 더 했으니까? 2번 더 했으니까. 이해됐어? 뒤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 쓸게. A라는 녀석은 B라는 녀석은 A와 B의 교집합을 쓰래.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집합? 공집합 이라고 쓰고 이럴 때 너희에게 익숙한 표현. 이해됐니? 이해됐어? 즉 집합에서 서로 사라는 건 서로 공집 아니 서로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다. 알겠니? 이번에는 이런 걸 써볼게요. 집합을 사용할 때 이런 게 있는데 뭐 책을 읽으면 알겠죠. 유니버설에서 그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테두리에 있는 세상이야. 이 녀석의 세계관이야. 알겠어? 여기는 뭐 타노스 있고 뭐 톰도 있고 그래? 오케이? 진짜로? 미안해. 타노스는 없겠지 그래도. 됐어? 이런 걸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나머지 애들. 됐어요? 됐을까? 여기에서 여집합이란 건 이런 걸 나타내요. 너를 써요. 읽기는 뭐 컴플리먼트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읽으면 힘드니까 A의 여집합 표시 지수에다 붙이듯이. 알겠어? 됐어? 안 됐어? 이 말은 뭐 말이냐면 A가 아닌 녀석들을 쓰라는 거야. A인 녀석이 누군데? 1, 2, 3. 그러면 누구? 4, 5, 6, 7, 8, 9 쓰라는 거야. 됐니? 그랬을 때 여집합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약간 동물 같았어 서로 약간 지금. 알았지? 공식. 그렇지. 됐어? 네. 오케이. 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게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잘 들어봐요. 집합은 두 개가 있고요. 자, 첫 번째. A에서 B를 뺀다라고 해요. A는 이렇게 있어요. B는 여기 있어요. 빼고 나눈 게 누구인지를 고르는 거야. 나눈 게 누구일까? 1, 3, 5. 즉 이 말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뺄 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B에서 A를 뺀다는 것도 알겠어. 뭐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된 거 맞아? 네. 그러면 요런 두 개가 있는데 두 녀석을 내가 합집합을 하겠대라는 녀석은 지금 뭘 쓰는 거냐? 1356을 쓰는 거네. 1356을 써놓고 났더니 묘하게 가운데 거 빼고 쓴 거지.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너에서 너를 뺐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집합의 연산들이 되는 거야 이제. 괜찮아? 머리 안 아프지? 안 아프죠? 됐어요? 나중에 너 심화 과정 가면 지금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내가 말할 건 아닌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지금 여기 양쪽에만 쓴 거잖아. 가운데 거 빼고.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배우도록 해줄게. 이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차집합은 저런 게 있고 차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만 알아볼 게 있는데 내가 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요소가 있어. 책에 써져 있네. 차집합에 있어서는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앞뒤 바꿔도 상관이 없었어. 하지만 차집합은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어? 두 번째, 진짜 많이 쓰는 건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못 쓰는 것 중 하나는 A 빼기 B를 뭘로 바꾸는 거냐? A와 B의 여집합 부분의 교집합이 되는 걸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눈에 보기 좋게 한다면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A와 B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을 쓰는 것이 여기 부분이 A에서 B를 뺐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란 걸 다음 다음 넘어가서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 알겠니? 근데 이게 써지냐 안 써지냐가 차집합을 이해하고 있구나 못하구나라고 거의 판단이 돼. 알겠지? 진짜 많이 쓰는 연산법이야 실제로. 이 정도를 정리해 놓고 넘어갈게요. 잘 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편안한 게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이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 쓰는 것도 쓰는 요령이 마찬가지. 우리가 집합에 대한 연산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즉 이런 표시를 보고 앞에서 봤으면 센스 있게 너는 A 빼기 B라고 고쳤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건지 B 빼기 A라고 쓸 수 있는 건지 인정하심? 된 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어떻게 그릴 건데? A와 B가 있는 건데 1, 3, 5, 7이 있고 2, 4, 6이 있네. 마지막 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들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바깥쪽이란 이야기 아닌가? 거기에는 누가 있어? 8과 9가 존재한대. 너희들 눈에 없는 거 이제 보이니?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되니? 0 있어야 돼. 또 1, 2, 3, 4, 5, 6, 7, 8, 9 다 됐니? 문제를 다시 한번 볼래? 첫 번째 누구 찾으래? A하고 B의 합집합 찾으래. A와 B의 합집합은 0, 1, 2, 3, 4, 5, 6, 7까지인가요?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 찾으래. 너무 쉽지? 0인가요? 세 번째 A만 쓰래요.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구나. 0, 1, 3, 5, 7 기한차 나온 김에 그것도 해줄게. 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야. 뭐냐면 A와 B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을 씌운 거와 A와 B의 합집합을 해가지고 아예 여집합을 씌운 거야. 구성요소를 바라봤을 때 똑같니? 똑같니? 똑같은 거 보이니? 이해됐어?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 드, 모, 르 간의 법칙이라고 해. 똑같은 걸로 비슷한 버전으로도 이런 것도 있어요. A와 B와 합집합에다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뒤집어가지고 이것도 돼요. 실제로 되나 안 되나 한번 찾아보시면 보이죠? 알겠니? 둘 다 모르가는 법칙이라고 해요. 방금 나오니까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의 교집합이 이상이라고 했으면 A에도 이거 있고 B에도 2도 있고 A에 3도 있고 B에도 3도 있다는 뜻이야. A를 쳐다보니까 2는 있어. 하지만 6은 안 보여. 그러면 너가 무조건 뭐가 되겠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을까요? A가 되는 것은 그러면 첫 번째 A가 2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요 집합에는 이렇게 되겠고요. 맞아요? 이 집합에는요 0, 1, 2, 3, 4가 되겠죠. 됐니? 그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은
이렇게 되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나요? 아니지. 됐어. 두 번째. 그러면 A가 이번에는 뭐라는 거지? 스몰 A가? 그랬을 때 첫 번째 집합은 두 번째 집합은 4를 집어왔더니 2, 3, 4, 5, 6 이랬으니 너와 너의 교집합은 되니?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너는 이게 될 것이다. 되니? 그랬을 때 A와 B의 뭘 구해라? 합집합을 구해라. 따라서 둘의 합집합을 구해보니까 뭐야? 1, 2, 3, 4, 5, 6이 된대요. 됐나요? 시작해보자. 어쨌든 2차 분식 풀라는 문제야. 여러분들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집합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다른 어떤 파트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제일 많이 쓰여. 실제로. 얘도 2차 분식을 설명하기 위한 걸로 쓰인 거야 사실은. 그러면 x가 지금 뭐뭐가 되는 거야? d는 바로 보이지? 뭐랑 뭐? 마이너스 3하고 4가 되는 건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C라는 녀석은 어떻게 써야 되니? 작대. 누구보다는 작고 누구보다는 크고 아니구나. 작은 거니까 사이값이 이제 미안해. 내가 잘못 썼다. 3에서 4라는 거 보이지? 여러분 2차 부등식은 기억나죠? 얼마 전에도 알려주지 않았어. 나 이어? 네. 너 얘도 뭐라고 써야 돼? 이런 거 아닌가? x는 등호 빠지는구나. x는 이렇게. 얘는 등호 들어가니? 네. 문제를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부터 한번 볼게. C와 D의 여집합의 교집합. 2번 A와 C의 교집합. 3번 A와 C의 합집합. 4번 A와 B의 여집합. 교집합 D. 1번 바꿔야 된다고? 40합이랑 바꿔야 된다고? 뭐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지. 이걸 보고 이게 대시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고 남은 데를 쓰라는 거 아닌가? 보이니? 직관적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등호만 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드니? 뭐라고 써? 됐을까? 두 번째, A와 C의 교집합은 이거랑 이거의 공통 부분을 쓰라는 거지. 그런데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직선을 갖다 그려놓고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 그 말은 마이너스 3에서 숑숑숑 해가지고 4가 되었고 이만큼의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따라따따 4가 있는데 따라따따 공통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공통이다. 내 말이 됐나요? 따라서 이 녀석을 답을 쓸 때는요 x가 x는 4 또는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1까지. 됐니? 네. 세 번째 이야기는 합집합이야. 아예 통째로 다 쓰래. 통째로 다 쓰래. 그러면은 여기 뭐 이거 전체 다 될 거고 여기 가운데 다 될 거고 이것도 넘어서 다 될 거고 세상 모든 수를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너는요? 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정? 오케이. 네 번째 거. 얘는 이거 보자마자 A에서 B를 뺀 거에다가 이거네. A에서 B를 뺐어. 누구 있어요 그러면? 집합이? 어이구. A에서 B 빼면 누구니? 됐니? 됐어? 네. 그 녀석과 D는 누구야?
됐어? 그럼 뭐야? 묻지 말고 수업이나 해. 가자. 8번 볼게요. 뭐하라 그러냐면 상세 얘기 찾으래요. 이거부터 구조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A라는 집합은 X 바 하시고 2에서 X는 4다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교집합하고 합집합의 구성만 나타냈어. 그러면 저 녀석은 보고 요렇게 딱 썼는데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게. A라는 녀석이 2에서 4라고 해. 됐지?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2에서 3이라고 한다면 아 여기가 3이 이렇게 있어서 요런 부분을 보고 교집합 썼구나. 이해됐니? 수직선이 굉장히 아주 많이 유용하니까 잘 써먹어요 항상. 그 다음에 전부 다 때려박아서 합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인 것 같아. 맞니?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때려서 합친 부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잠깐 여기는 다 안 들어가도 되겠네? 그럼 뭐 대충 여기서부터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인정? 어디까지만 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만 갔겠지. 즉 얘도 이렇게만 되어 있겠지. 그래서 여기 전체를 보고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나타낸 이야기가 B에 대한 이야기. 아, B에 대한 녀석은 부등식을 써보자면 이 녀석은 2차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A는요? B는요?